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월드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치러질 33개의 종목 가운데는 우리가 자랑하는 태권도도 포함이 됩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게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였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한국의 메달밭이었죠. 이제는 다릅니다. 실력이 쟁쟁한 외국인 선수층이 두터워지면서 이제는 태극마크를 단 한국 선수들도 긴장을 해야 하는 정도가 됐고, 또 그만큼 전 세계 태권도 인구가 많아졌다는 반증이어서 한편으로는 또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태권도의 날 결의안이 주 하원의회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7월 6일 화요일 한민족 네트워크 출발합니다. 네, 매년 9월 4일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하원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셰런 쿼크 실바 의원실에 박동우 수석 보좌관을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동우 수석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큰일 하셨어요. 이제 뭐 외국에 나오면은 전부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먼저 그 태권도의 날 결의안이란 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 태권도의 날은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1994년도 파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총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또 세계 태권도 연맹이 2006년 7월에 처음으로 태권도의 날을 제정하고 그해 9월 4일 한국의 올림픽 공원에서 태권도의 날 선포식을 아주 성대히 개최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월 4일이 그런 태권도의 날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제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한국의 문화유산의 하나의 태권도를 더 널리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거죠. 네. 9월 4일로 제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군요.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들었어요. 모두 몇 네. 명의 의원이 찬성했는지, 또 혹시 그 안에 한국계 의원이 몇 분 계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원래 캘리포니아주에는 80명의 하원의원이 계십니다. 네. 그 80명 중에 그날 68명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주 의회에.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좋은 법안은 투표를 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공동 발의자로 찬성을 하시면은 찬성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68명이 물론 이제 저희 셔런 콕 실바 의원님하고 또 한국계인 최석구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벌써 들어가 있었지만 나머지 66명이 모두 다 공동 발의자로 자기네들도 넣어달라. 그러면서 만장일치가 된 거죠. 앞서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의 셰런 쿼크 실바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한국계 최석호 의원 두 분이 이제 대표 공동 발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가 보기에는 여야가 손을 맞잡고서 이 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이제 진행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더욱더 뿌듯한데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죠? 네네. 네. 주 상원은 40명의 상원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이제 데이브 민이라고 한국계 의원이 유일하게 계시고, 친한파이신 자시 뉴만, 이분은 대위로서 한국 복무도 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또 만장일치로 내일 상원 결의도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이 탄생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론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상원 통과도 무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요,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은 기념 행사나 뭐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 같은 게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저희는 제가 2014년도 이제 아리랑의 날 제정으로 해서 또, 김영옥 대령, 고속도로 명명 제로안도 해서 고속도로 명명을 했고, 또 2019년도에는 우리 한국의 문화의 크나큰 유산인 한글날을 또 제정을 했고, 또 이번에 이제, 태권도의 날을 하는 이 모든 거가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한국에 대한 그 문화유산을 더 많이 널리 알림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큰 나라다. 정말 경제적으로도 앞장서 가고 있고 그런 나라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저는 여기 미국에 지금 이민 와서 사는 지가 52년째인데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건 각 사회단체에서 그냥 기금을 모아서 자선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들이 기금을 갖다 모아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지 정부 기관에서 기금을 받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이 정말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네. 네. 보좌관님 말씀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 최강국이다, 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BTS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어딜 내놔도 문화 강국이다. 라는 이야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태권도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일 텐데, 근데 저 좀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게 혹시 다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무술 종목들, 뭐 예를 들면은 가라데의 날, 쿵푸의 날, 무에타이의 날 이런 것도 혹시 공식적으로 제정이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태권도가 유일하게 태권도의 날 결국은 그걸 어떤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정말 불굴의 정신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있어서 이런 일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희 의원님이 매년 회계연도가 되면은 저를 불러서 또 뭐 할래? 뭘 원하는 게 뭐냐? 네네. 제가 무슨 벌써 지금 내년에는 뭐 할 건지 그런 것을 자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봅니다. 네네. 사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한 또 한국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한글날이라든지 도산 안창호의 날이라든지 또는 아리랑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주류 사회에 각인시키고 또 차세대 2세, 3세 한국계 학생들이 그만큼 정체성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갖고 미국 주류에서 꿋꿋이 똑바로 서서 나가는데 지도자로 크는데 크나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요. 쿼크 실바 의원실에 계시면서 그동안 한글날도 결의를 하셨고 또 도산 안창호의 날, 아리랑의 날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쿼크 실바 의원님은 어떤 뜻을 갖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 한국계 의원이신가? 아니면은 어떤 의도로 혹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시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은 30년 동안 교육자로서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풀루튼이라고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는 그런 한 도시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와도 친밀감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2013년도부터 이분 보좌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한국하고 친밀한 또 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친한파죠, 완전히. 네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한글날 제정하는데 수고했다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분이 그 한국계는 아니고요. 네. 이분은 이제 좀 멕시칸 계통입니다. 예, 예. 그 라티노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예. 라티노. 예. 아니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고마운 의원님이네요. 잠깐 좀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미국 곳곳에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등의 한국전 참전 용사를 위한 기념비나 기념공원이 있어요. 하지만 한인 동포가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나 오렌지 카운티에는 참전 용사 기념비가 없었다는데 그동안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참 많습니다. 미국 내에 네. 300개가 넘어요. 예.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한국전에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6.25 71주년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휴전 7월 27일 휴전도 이제 68년째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 36,591명의 희생된 미군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진 기념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 군데에 300여 군데에 있는 기념비들은 대개가 그 도시에서 한국전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러한 조그마한 각 도시 차원의 그런 기념비가 많죠. 네네.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알링턴 국립묘지라든지 또는 링컨 공원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도 단 한 명의 전사한 미군 용사 이름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차관복급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할 때 정말로 머리를 들고 다니기가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서 한 50m 떨어진 데에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어요. 네네. 그 월남전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한 이게 90m 정도의 벽인데 거기에 5만 8천여 명의 전사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단 한 명의 미군 희생자의 이름이 없이 다만 19명의 미 해병대원이 전진하는 이제 우비 같은 걸 입고 전진하는 동상이 서 있죠. 그것도 크나큰 의미는 있지만 사실 제가 2009년도에 백악관에 가서 생각했을 때는 이건 아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는 또 그분들의 자손들이나 그분들의 일가 친척들이 어딘가에 와서 봤을 때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저씨나 누군가가 이름이 적혀있는 걸 보는 게 참 뜻깊은 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9년도 제가 백악관에 가면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성사될 그런 단계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정말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뜻을 갖고서 일을 추진하셨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올해 9월 말쯤 완공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뜻깊은 일을 통해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좌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근데 이 기념비에 관해서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렇게 뜻깊은 기념비인 만큼 물론 지금 한국 보훈처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허락을 해서 약 미화로 23만 7천여 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게 저희가 지금 105만 불 그게 저희의 예산인데 거기에 이제 한 23% 조금 정도 받았는데 그 기금의 후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의 좀 정치인들이나 또 보훈처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좀 찾아오셔서
이런 기념비를 건립하게끔 공헌을 내준 fullerton 시의 시장한테 시의원들에게 인사도 한번 하고 고맙다는 것을 좀 뜻을 전하면서 좀 대한민국이 정말로 우리가 그 인간의 도리를 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좀 더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 물론 여기에 박경재 총영사님 또 이종돈 영사님 정말로 훌륭하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근데 그래도 한국 차원에서 누가 방문을 해서 그런 고마움을 전한다면은 얼마나 더 뜻깊을까. 저희가 일을 할 때 정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저희의 언덕이거든요. 네네.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와서 좀 격려해주고 고맙다고 인사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정말 그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10분 공감합니다. 자, 오늘 미국 소식 캘리포니아주 세런코크 실바 하원 의원실의 수석 보좌관이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박동우 보좌관과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보좌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원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